수렵차를 맞아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사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허술한 수렵 면허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개관한 대구미술관이 올해 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세기 신라 초기에 왜구를 방어하고 5세기에는 임시 왕궁으로도 활용된 명화의 산성이 일부 발굴됐습니다. 영주에 우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돼 한국문화 홍보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서 포근하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예천은 영하 3도로 아침엔 춥긴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다가 낮까지 옅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높긴 하지만 황사의 기준치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개관한 대구미술관이 올해 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건데요.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회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올해 가장 대박을 터뜨린 전시회는 지난달 3일에 막을 내린 쿠사마 야요이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기간 96일 동안 평일에 평균 3,500명이 다녀가 누적 관람객 33만 명을 기록해 올해 대구미술관 전체 관람객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샤갈과 피카소 전시회를 기획한 제주와 전북 도립미술관의 전체 관람객을 합친 것보다 11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 또 기왕이면 아주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저희가 비용을 저렴하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전시, 우리가 자체 기획할 수 있는 전시, 그것이 쿠사마 야요이였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열린 DNA 연금술전에 9만여 명, 타다시 가와마타전에 6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올 들어 지난달 3일까지 43만 8천여 명이 대구미술관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목표 40만 명을 돌파한 건데 현대 미술을 관람객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낸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미술관을 오시더라도 풍성한 볼거리를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영감, 즐거움 이것을 듬뿍 안겨다 드릴 생각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져 접근성이 우려됐던 대구미술관이 개관 2년 만에 신생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는 지난 7월 달서구를 시작으로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 북구에서 지역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남북권 신공항 염원 대구 북구민 한마음대회를 갖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 북구의 성장 동력인 안경과 로봇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반드시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공항 추진위는 정부가 이달에 개통될 서울역 인천공항 간 KTX 이용 계획을 수요 조사에 반영하는 등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시간 끌기용 수요 조사를 하지 말고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곧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1,590여 채로 전달 대비 17.1%가 줄어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 대구도 15.2%가 줄어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대구는 지난 9월 증가세로 잠깐 돌아섰다가 10월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개월 연속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면서 2.5% 줄어들었지만 경기도 평택과 수원에서 대규모 신규 미분양이 발생해 수도권은 미분양 주택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약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청도군 서남서쪽 2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지진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규모로 봐서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만 벌써 4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엽사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허술한 수렵 면허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성주군 금수면의 한 야산에서 50대 엽사가 쏜 산탄총에 10대 남매가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 100m도 안 되는 곳에 민가와 비닐하우스가 있어 총을 쏠 수 없지만 안전수칙을 위반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총알이 2개 응비 어디 밖에서 그래도 당해야지. 이런데 딴 데 있으면 죽었어. 바로 직통으로 죽었을 거니까. 한 달 전 바로 인근에서는 50대 엽사가 동료 엽사의 5인 사격으로 숨졌고 청송군에서도 50대 남자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수렵장 총기 사고는 80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졌고 올해는 겨우 한 달여 만에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엽사들의 사냥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잘 훈련된 사냥개의 도움을 받아 꿩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 뒤 공중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사선 반경은 70m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유타는 상당하게 그 바람의 영향도 받고 또 이 지역에는 특히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엽사들이 가리기 때문에 그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지. 하지만 베테랑 엽사들에게만 수렵 면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면허를 얻을 수 있어 총기 사고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렵 면허는 실기 없이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딸 수 있고 5년마다 신고만으로 자동 갱신되고 있습니다. 잘 잡는 방법, 많이 잡는 방법, 그렇게 교육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넓은 시도 단위가 아닌 좁은 시군 단위로 수렵 허가가 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곳 성주군에만 무려 930명이 수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수렵 허가 지역은 10개 시군에 수렵 인원만 1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3개 시군으로 줄어 사냥감을 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수렵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진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는 것 외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수렵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억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산시 암양면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한 동과 굴착기, 플라스틱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소방관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총괄과와 소방안전본부는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재난관리부서들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눈이 내려도 주택가 골목길까지는 제설 작업을 하기가 힘든 만큼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관한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우리나라 독도란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독도 사진전은 경상북도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용복재단 주관으로 지난 10년간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활상 등을 찍어 활동해온 김재도 작가의 다양한 독도 사진 7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정책을 이끄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 독도의 안보와 경제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에 우리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소수 서원, 선비촌과 연계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지구촌
여성이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주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순흥과 단산면 일대 9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565억 원이 투입돼 2015년 완공과 이듬해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테마파크에는 한식과 한음악 등 6대 한스타일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이끌 한문화 R&D 지구와 전통 숙박지구, 전통 문화지구가 들어섭니다. 전통 문화 소유자들을 모셔가지고 전승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특화를 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의 문화, 관광 인프라와 연계돼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근 안동에도 영주와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갖춘 한국문화 테마파크,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는 한류바람을 타고 경북 북부 지역이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급식조리원과 교무행정실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호봉제 도입과 급식비, 명절 상여금 지급, 동일 근무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노조에 가입한 학교 비정규직 2,2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오늘 경북교육청과 마지막 교섭을 벌인 뒤 총파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안전과 인권 보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3시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2층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내 입국 등의 행정 절차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와 가정폭력 피해 실태, 또 이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대한 토론을 갖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주 여성이 많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4세기 신라 초기에 왜구를 방어하고 5세기에는 임시왕궁으로도 활용된 명활산성이 일부 발굴됐습니다. 북쪽문터와 적을 방어하는 데 요기한 치성 등이 확인돼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15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사적 47호 명활산성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성 안에서 적을 공격하기 쉽도록 성곽 일부를 둥글게 돌출시킨 치성이 비교적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고타문, 즉 북쪽문으로 추정되던 곳에서 성문 기둥을 바닥과 고정하는 철기인 확수해가 출토돼 이곳이 북문임을 입증했습니다. 문지는 폭이 3.6m인데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 것은 확쇠라고 하는 그 문을 받아주는 고정쇠가 밑에 있는 건데 그것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단은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앞에 낮은 석축을 하나 더 쌓는 보축 구조가 5세기 무렵 신라가 쌓은 보은의 3년 산성이나 문경의 고모 산성과 일치한다며 이는 이 시기 산성으로는 규모가 장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구를 방어했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환경에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참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647년 선덕여왕 16년에 이곳을 근거지로 삼은 비담의 난이 평정된 후 명활산성은 방치돼 훼손된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활산성의 속살이 드러나면서 복원사업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2016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신라의 수도를 지키는 요충지였던 명활산성 9.5km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전국 배추 생산량이 지난달보다 10% 늘고 무 생산량은 5% 늘어서 가격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건고추는 저장량이 많지만 수입량이 줄면서 가격이 지난달과 비슷하겠고 마늘도 저장량이 많지만 정부가 시장 조절에 나서면서 값이 지난달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김장재료 구입 비용을 조사했더니 지난해보다 15%가량 더 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우수회사 42개 가운데 대구 지역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4천여 개의 버스, 택시 회사 운전자들의 디지털 운행 기록 자료와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율을 분석해 교통안전도 상위 1%에 해당하는 42개 운수회사를 발표했지만 대구 지역 운수회사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 전세버스 회사인 3일 고속관광 등 5개 운수회사가 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됐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플랫폼 서비스와 스마트 프로덕트 분야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스토어처럼 이미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스마트 프로덕트는 일반 제품과 스마트 기기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이 두 분야에서 2015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독성 해파리 출현이 급증하면서 한중일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각국 해양 전문가들은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해파리 국제 워크숍을 열고 3국의 해파리 대량 출현 현황과 해파리 생태에 대한 연구 결과,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도 자주 출현하는 보름달 해파리 제거 방법과 노무라 잎깃 해파리 독성 중화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예천은 영하 3도로 아침엔 여전히 춥긴 하겠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까지 옅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에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천과 청도는 현재 영하권입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은 다시 떨어져서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성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4도,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대구의 기온은 금요일까지 영상권을 유지하다가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